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오늘 나왔습니다. 특히 수도권 유행이 지역으로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유입되는 감염의 고리를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서울과 경기도에서 매일 수백 명씩의 환자가 생기다 보니 역학조사가 지체되면서 지역을 다녀간 동선 파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대구에서는 발열 증상이 있는 달서구 주민 1명이 확진된 뒤 동거 가족까지 확진 판정을 받아 2명의 환자가 더 생겼습니다. 이처럼 감염 경로가 잘 밝혀지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는 있지만 최근 대구의 신규 환자 대부분은 수도권발 집단 감염 사례 2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달 말 경기도 구리시 확진 환자가 대구의 연기학원에 강사로 다녀간 뒤 발생한 사례입니다. 어제도 학원 수강생의 가족이 확진되는 등 대구에서 잇따라 6명이 확진됐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 음악 강사가 경산의 한 대학에 강습하면서 대구로까지 번지게 된 국악 강습 관련으로 학교 집단 감염까지 발생했습니다. 애들이 5명이 밖에서 올려다니면서 음식을 섭취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지금까지 대구에서 16명의 환자가 나오고 경북에서도 10명 넘는 환자가 생겼습니다. 수도권 확진 환자가 지역을 다녀간 것을 빨리 파악했더라면 큰 확산을 막았을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악 강습 사례만 봐도 강사가 지난달 23일 확진됐지만 사흘 뒤에야 대구 경북 동선이 알려졌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통보한 것이 아니라 강사가 확진 사실을 경북자치단체에 직접 알렸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 시점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의 동선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데 대구 경북 동선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환자가 폭증하면서 역학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도권이라든지 타 지자체의 환자 발생이 늘어남으로써 충분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환자의 어떤 접촉자의 저희 집으로의 연락 자체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원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수도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언제 비슷한 일이 또 생길지 모릅니다. 가족 이외에 사적 모임은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해주시도록 많은 주위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말씀드리고 방역당국은 위생수칙 지키기와 철저한 방역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족 외에 불가피한 만남을 하더라도 음식 섭취는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음식점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인원 제한, 테이블 간격 유지 등을 잘 지키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지역 감염이 발생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 금지를 명령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온갖 갑질과 잡무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우리 지역에서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례만으로는 열악한 현실을 바꾸기엔 한계가 크다는데요.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차 아파트 경비원 박모 씨는 주민들의 모진 말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경비원들이 너거는 우리 아파트 우리가 돈 주고 월급 받고 하면서 너거는 우리 종이다 식으로 사람을 함부로 말하고 대하고 자꾸만 늘어나는 업무도 힘에 부쳤습니다. 해도 끝이 없더라고 보니까 주차도 그렇고 또 그리고 집화장에도 우리가 또 정리를 해도 오만 여러 가지 잡일 같은 거 시키는 거 있잖아. 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3개월, 6개월짜리 계약만 4번, 이젠 다른 일을 찾고 있습니다. 박 씨 같은 경비원들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와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입주민 갑질로 피해가 생기면 치료와 법률 상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구에선 처음으로 수성구의회가 조례를 제정했고 달서구와 서구의회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갑질 피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빠졌고 단기 계약을 막을 길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릴지 저 사람이 잘릴지 눈치만 보면서 추운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은 부당한 업무와 괴롭힘을 참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해고 위협인 만큼 고용 안정을 위해 대구시가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시와 전주시 등은 아파트 입주민과 용역 업체를 대상으로 상생 협약을 추진하고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시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동아사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구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인데요. 대구시는 조만간 사업을 강행할지 중단할지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아사가 어제 대구시에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승려들의 수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조계종 종단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공산 구름다리가 세워질 한쪽 땅은 팔공산 케이블카 소유지만 반대편 낙타봉 쪽의 땅은 조계종 소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제 수용도 어려워 조계종이 반대한다면 공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동아사에서 반대할 경우 구름다리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팔공산 구름다리 백지화 선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아사가 이걸 수용을 못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반대하면은 대구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업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승려들의 수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조계종의 반대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사 지점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구름다리가 지나는 아래쪽 땅 상당수 역시 조계종 소유여서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21일까지 구름다리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국비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며 조계종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팔공산 구름다리가 무산되면 전체 사업비 180억 원 중 반납할 국비는 25억 원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1년 넘게 끌어온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이 비로소 확정됐습니다.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2달로 감경된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는데 처분 이행까지는 수년이 걸릴 예정입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경상북도가 영풍의 2달의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환경부가 경북도에 위임한 넉 달의 조업정지에서 절반이 감경된 겁니다. 행협위는 폐수 배출 등 영풍 석포제련소에 법 위반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조업정지로 인한 지역경제의 타격과 국가 소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감경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영풍이 제출한 환경 개선안도 감경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등 영풍이 기존에 밝혀온 안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선입니다. 절반이나 감경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영풍의 법 위반에 대해서 정부 부처들이 전부 다 인정을 한 사실이고 영풍이 지속적으로 법 위반을 해온 데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이로써 조업정지를 둘러싼 환경부와 경북도 간 줄다리기도 일단락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처분이 과하다며 법제처 등 중앙부처에 잇따라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집행하라는 환경부에 맞서 직무 이행명령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행협위 조정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경상북도는 상급기관의 판단을 수용해 이달 중 영풍의 처분을 통보한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취하합니다. 조업정지 일수가 대폭 감경됐지만 처분 이행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영풍은 법 위반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 때문에 2심이 진행 중인 21일 1차 조업정지 건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으로 다시금 법의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열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신청사 건립 추진 상황을 묻는 시의원의 질문에 최용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 신청사 건립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대구시는 3천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이는 신청사 건립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국비를 따내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면서 몇 달 전 했던 정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철회해 다시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15승을 한 투수 데이비드 뷰캐넌과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90만 달러, 인센티브 50만 달러 등 최대 총액 15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 시즌 85만 달러에 계약하며 KBO 무대를 밟은 뷰캐넌은 27경기에 등판해 15승 7패로 다승 공동 3위, 평균 자책점 7위, 구단 내에서는 22년 만에 외국인 투수 최다 타이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뷰캐넌은 내년 시즌이 너무 기대되며 동료, 팬들과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압산 정상에서 난 불이 오늘 아침 8시 30분쯤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와 달서구청은 오늘 아침 7시 20분쯤 헬리콥터와 소방, 구청 인력을 투입해 압산 정상에서 난 산불을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